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사연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미님 사연, 그 노원구에 집 들어갔다가 이상 증세를 보였던 막 피 섞여 있었다 하고 음식만 보면은 그분의 사연을 소개해주면서 그때 이 선미님의 어머니가 굿했던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빙의굿을 하셨는데 또 다른 스타일로 빙의굿을 하셨던 무당분의 사연이라서 제가 이 사연을 준비를 했고요. 이분이요, 저한테 직접 점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점을 보러 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핏 조금 기억이 날 것 같아. 물론 제가 이 사주를 저는 안 보다 보니까 기억하는 게 쉽진 않아요. 특히 저는 얼굴도 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원래부터 얼굴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저한테 직접 점을 보러 왔던 적이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겪으셨던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정훈님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정훈님은 30대 남자분이시고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정훈님을 혼자 기르다가 정훈님이 성인이 되자 그 어머니가 60대 어떤 아저씨와 재혼을 하게 되셨대요. 정우님이 새 아버지가 생긴 거죠.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늦게 재혼을 하신 거다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당연히 너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심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이제 처음 새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됐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새 아버지가 너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자상한 분이셨대요. 정우님이 그때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리고 때마침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시기였던 터라서 어머니가 혼자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분도 만난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인자하고 자상하고 성실한 분이 옆에 계실 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한편으로 어머니도 이제야 좋은 분을 만나서 함께 즐겁게 사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군대를 가게 되었었는데 아버지는 처음 1, 2년 동안은 정말 잘하셨대요. 처음 1, 2년? 처음 1, 2년 동안에는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아들인 정우님한테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집안일도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또 어머니 성격이 조금 세신 편이래요. 근데 그 성격도 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하지만 정우님이 24살이 되고 전역할 때쯤 됐을 때 그 무렵부터 새 아버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전역하는 아들한테 얘기하시기로 새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은 혼자서 이상한 말들을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 중얼거리는 말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이상한 말이었고 그렇게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어머니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만 드시면은 의처증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어머니를 계속 의심하고 어머니가 막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 다른 남자 만났지? 방금 그 슈퍼 아저씨랑 무슨 대화했어? 막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집안 물건을 때려 부순다든지 이게 점차 심해졌고 그러다가 그 키우던 애완견을 때리고 결국 어머니한테까지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아버지가 아까 벨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면은 이게 이전에는 가식이었구나, 이전에는 그냥 인자한 척했구나, 가면을 썼구나, 속았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술만 깨면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대요. 그럼 술 마시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술만 깨면은 다시 이전처럼 자상하고 인자한 사람이고 술만 마시면은 혼자 말을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고 삿대질하고 의처증이 생기고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런데 술을 마셨을 때 본인이 했던 말이라든지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대요. 이거 어제 다 때려 부셨잖아 하면 자기도 놀라는 거야. 내가 이걸 부셨다고? 장난이지?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전혀 완전 그냥 거의 지킬앤 하이드 수준으로 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안 드시면 순한 분이야. 술 드시면 다른 사람이 돼.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고 1, 2년 지날수록 지나고 나서부터 엄청 심해진 거야. 반대가. 그래서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그리고 제대한 정우님까지 셋이 병원을 함께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 나아지는 거는 그 잠깐 뿐이었었고 또다시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술이나 한잔 할까 하면서 술만 드시면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또다시 하기 시작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반복이 됐었대요. 병원을 가도 이제는 나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을 당시에 어머니의 친구분이 지나가는 말로 근데 남편이 혹시 뭐 귀신병 같은 거라도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다니는 점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그 집을 가게 됐었대요. 그 점집을. 근데 정우님은 안 갔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로 처음부터 그 점집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따로따로 봤었는데 새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점을 보고 나서 이후에 어머니가 들어가서 단독으로 점을 봤었대요. 그런데 무당은 어머니한테 당신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빙의에 가깝다.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귀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잡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술해서 이걸 빨리 빼내야 된다. 하나 둘도 아니고 덕지덕지 여러 개가 붙어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당장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동안 봐왔던 그 남편이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결국 고민 끝에 어머니는 구슬 날짜를 잡게 되셨대요. 그런데 군 날짜를 잡고 나서 군 날짜 전까지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었대요. 더? 어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기 전까지 혹시라도 이상하게 되면 이런 비방을 좀 해보세요라고 알려주긴 했었지만 그게 아예 안 통할 정도로 아버지는 그 무당집을 갔다 온 뒤로부터 굿 전날까지 집안 물건을 더 많이 부셨고 어머니한테 폭언을 더 심하게 했고 또 얼마나 심했는지 키우던 강아지한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얘를 이대로 냅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기르던 애완견과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 피신해 계셨대. 완전 극단적으로 심해졌네요. 네, 굿 전날까지. 그래서 그때 정우님이 전역을 해서 그 어머니 집에 같이 지냈기 때문에 굿 전날까지는 정우님과 아버지만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우님도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도 젊은 남자니까. 낫긴 한데. 그런데 이상한 행동이 계속 보이긴 했는데 특히 굿 전날이 되자 새아버지는 더욱 생뚱맞은 행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원래 담배를 아예 안 피시는 분이래. 술은 그렇게 좋아하셔도 근데 그날 굿하기 직전에 갑자기 정우님이 거실로 나갔는데 집에 담배 냄새가 가득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놀라가지고 뭐야 어디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지? 해서 담배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안방이었고 아버지가 안방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계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평생을 안 피셨던 분인데. 뭐 끊었다가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뭐지? 그래갖고 놀란 정우님이 아니 이거 왜 담배냐 아버지 담배 안 피시잖아요 이 담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리고 아버지 집안에서 담배를 피면 어떡해요 저도 담배 안 피는데 안 피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갑자기?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분 말로는 정말 영화 곡성의 한 장면처럼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정우님을 위로 올려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에이 망할 새끼 라고 하더니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와갖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앉아갖고 피면서 보고 웃더니
에이씨 이러셨대요. 뭐지 진짜? 근데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정우님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자기 보고 웃으면서 욕을 하는데 그 순간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래도 몇 년이나 봤고 가족처럼 너무나도 잘 지냈던 분인데 그 순간만큼은 이분이 내가 알던 우리 새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상당히 기괴한 느낌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놀라셨으면은 할 말을 잃고 그대로 안방문을 닫으면서 나오셨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굿 당일이 되었는데 정우님은 당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해서 굿판에는 못 갔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굿판에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굿을 진행하던 중에 무당은 갑자기 뜬금없이 빙의된 건 아버지잖아요. 근데 정우님이 어머니를 부르더니 가운데로 부르더니 눈을 감고 보이는 걸 얘기하라고 하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뭐야 빙의 걸린 건 내 남편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나오라고 하지? 해서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신기하게 눈을 감자마자 어떤 시골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논밭이 있고 옆에는 그런 계곡이 졸졸졸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시골 풍경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골 풍경에 고개를 돌리니까 웬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 시골에 서 있더래. 그래서 정우님 어머니가 어머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서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바가지 머리를 한 옛날 옷을 입은 웬 꼬마 여자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쫄래쫄래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당이 눈을 떠라라고 해가지고 눈을 떠서 근데 왜 저 이런 게 보여요? 라고 했는데 왜냐면 뜬금없이 웬 남자랑 한 4, 5살 정도 된 여자애가 보였으니까 그랬는데 무당분이 알겠다 하고 이제 굿을 했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굿이 끝나고 나서 새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는 모르셨는데 아예 실제로 새 아버지의 친형이 자신의 6살짜리 딸과 함께 당시에 농약을 먹고 같이 동반자를 했었대. 근데 어머니가 몰랐던 거야 이거를. 아 근데 그걸 본 거네요 그럼? 거야 그거를. 근데 왜 어머니가 뭐지? 그래서 어머니도 굿이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내가 아까 왜 그런 걸 봤지? 그리고 무당들이 그런 귀신이 붙어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되게 막 평온하고 그렇던데 그게 누구지? 이랬더니 새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친형이 딸하고 같이 죽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굿은 성공을 못했대요. 그날 무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굿을 진행을 했었는데 무당이 말하기로 도저히 오늘 다 못 빼겠다. 미안하지만 이건 오늘 굿으로 안 된다. 자기가 지금 뺄 수 있는 만큼은 다 뺐는데 아직 안에 더 남아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안 나온다. 미안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굿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다른 날짜를 잡은 뒤에 그날 굿을 끝낸 거였대요. 그리고 나서 2번째 굿은 못했대요. 아 아예 못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날 굿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며칠은 괜찮았대. 근데 새로 굿 날짜를 잡았잖아. 근데 굿 날짜가 다가오자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그게 너무 심해져서 그 짧은 사이에 어머니한테 폭력을 심하게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굿을 전부 다 취소하시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새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아예 모르시고 지금은 정우님과 어머니가 둘만 너무 잘 지내고 계신대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심했으면 결국 그렇게 그냥 남남이 되자까지 갔겠나. 굿도 다 취소하고 거기다 이렇게 무서운 경험을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우님이 워낙 개인적인 또 우리 가족 일이라서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게 왜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근데 정우님도 그렇게 적어주셨어.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걸 본 걸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약간 기문이 열려있는 거를 무당분이 캐치해서 그거를 뭐라고 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앞부분에
저한테 전보로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이분을 봤을 때 이랬대요. 신장대를 잡고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했었대. 제가 이분이 전보로 왔을 때. 그러면서 그때 호시마마님께서 저한테 흰 신장대를 잡고 들어오지만 당신은 그러니까 신 그런 기운은 있지만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딱 했었대요. 이분한테. 아, 그럼 신장대를 잡고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약간 신기가 강한 집안의 자손이다라는 뜻이지. 근데 이분이 질문에서도 어머니가 왜 그걸 본 건지 했는데 어머니가 신기가 있기 때문에 무당분이 같이 느껴라 라는 의미에서 보게 한 거예요. 아, 그럼 그 무당분이 캐치를 하신 거네요. 그쵸, 그걸 어머니가 캐치한 신기가 거죠. 있다는 네. 걸. 그래서 우리 지난 사연에서도 왜 어떤 사업가분이 굿했는데 아버지 천도제 했었는데 제가 눈 감으라 한 다음에 아버지 만나게 줬다 했었잖아요. 맞아. 그것도 그 집에 신기도 있고 그 여자분이 그게 가능하신 분인 거야. 네, 그러면은 무당들끼리도 할 수 있지만 이 가족 중에서도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자매였는데 동생이 약간 좀 빙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생 구슬을 했었는데 동생을 앉혀놓고 빙의를 뺐어요. 그래 뺐는데 내가 딱 뒤돌아봤는데 언니였는데 언니가 눈빛이 가 있는 거야. 아, 동생을 뺐는데? 빼고 거의 다 뺐을 무렵에 그래갖고 내가 언니를 뒷방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왜 이렇게 눈에 화가 나 있냐 했더니 저요? 저 화 안 나 있는데요? 그냥 좀 짜증나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짜증이 나요? 본인이 구슬을 의뢰했고 지금 빙의를 너무 잘 빼고 있는데 왜 짜증이 나요? 했더니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 빙의 때문에 저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게 문득 화가 나서 그래서 보고 있는데 화가 나더래.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러고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가운데 앉힌 다음에 바로 그 사람한테 씻게 했거든. 할아버지를 실었었는데 정확하게는 아, 그래서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화가 막 올라왔구나. 근데 그냥 자기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치, 모르지. 왜냐면 모르지, 영문을. 그래서 언니가 딱 눈이 다 가 있길래 아 뭐가 와 있구나 저 사람한테. 근데 사실 어쨌든 목적은 동생이 빙의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와 계셨던 거구나. 사실 이 굿의 목적은 빙의굿이었는데 이 집이 이런 굿이 처음이었고 굿을 막 자주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와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굿은 100에 100 다 다르다고. 그럼 빙의굿만 하면 빙의굿만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빙의굿 잘하고 있는데 언니 봤더니 언니가 가 있어. 누가 왔어. 눈을 딱 봤는데. 그래서 이 분이 물어보신 것처럼 어머니한테 왜 그걸 했는지는 아무래도 집안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볼 뿐만 아니라 당신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언니한테 쉽게 해준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빙의굿이니까 빙의만 잘 빼면 되지 누가 실리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 어머니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도 좀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 솔직히 보는 것만큼 이제 확실히 확신 가질 수 있는 게 그럼요.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어머니도 오죽 화가 나셨으면은 그걸 봤는데도 두 번째 굿을 취소하실 정도면은 아마 그 누군지는 확실하게 봤겠지만 그거를 빼는데 진짜 힘들었었나 봐요. 이렇게 굿을 2번이나 쪼개서 할 정도면은. 맞아요. 사실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한 번씩 가서 봤을 때 느낀 거 중에 하나가 아 굿판에 왔을 때. 이렇게 당사자가 아직 아마 가장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까 막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2번째 질문이 아무리 귀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 거기다 아까는 친형이었잖아요. 친형이 동생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친형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귀신이잖아요. 근데 귀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동생을 막 괴롭혀야지 나는 일찍 죽었으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단순하다 보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 감정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쨌든 하실 정도면은 직접 스스로 끊으실 정도면 어떠한 화라든지 어떠한 억울함이라든지 그 상태로 이제 붙을 수 있는 게 통로가 내 가족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은 그 친형의 돌아가실 때라든지 그 친형의 성격처럼 바뀌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형이 막 얘를 괴롭혀야지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왜 점집 갔을 때 할머니가 앞길을 막고 있어, 막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어갖고 네가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손님들 중에 그거 직접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저희가 전 보러 갔는데 저희 뭐 돌아가신 이모가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데, 저희 돌아가신 저희 뭐 큰할머니가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데 그게 그런가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귀신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막 이놈의 새끼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라든지 화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감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생각할 그 여유는 없는 없죠, 거니까. 귀신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가끔 진짜 앞길을 막는 조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어떤 케이스 봤냐면은, 특히 고부 갈등. 네, 며느리를 진짜 혐오했어. 서로가 진짜 죽일 듯이 싸웠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며느리도 장례식장도 안 가고, 시어머니도 거의 내가 이걸 얘를 두고 어떻게 죽지? 거의 이 정도로 왼수가 돼서 죽었어. 그러면 앞길을 막는 쪽으로 와요. 며느리. 네. 혹은 이제 가족 중에서도 진짜 왼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우리가 자매인데 내가 벨라 씨한테 돈을 다 빌렸어. 근데 벨라 씨가 병원비가 없어서 죽은 거야. 예를 들면은. 근데 내가 돈을 안 갚고 나는 잘 살아. 그러면 찾아와요. 약간 배 아프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억울하게 테니까. 죽었잖아. 나 때문에. 네, 근데 내가 귀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본인이 억울해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혼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막으려고 와요. 앞길을 방해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되게 성격이 좀 있긴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괴롭히실 분은 아닌데, 근데 점집에 갔는데 내 앞길을 막고 있대. 그거는 해석을 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왕래를 하는 거지 진짜 막아야지, 막 얘 괴롭혀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례만 괴롭혀요. 실질적으로 원수지듯이 약간 원수진 상태에서 죽은 가족. 그럼 그게 아니고선 진짜 딱 이 몸을 통할 뿐이지. 맞아요. 근데 귀신이다 보니까 그 악한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분의 그 새아버지도 그 친형이 어쨌든 간에 자기 딸을 데리고 억울하게 어쨌든 간에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면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하니까 그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네요. 네. 자기가 아니니까. 빙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비몽사몽이거나 술을 마시거나 비몽사몽일 때 빙의가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괴롭히는 개념은 아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당분께서 당시에 큰 달마 그림을 집에 걸어두라고 하셨대요. 달마 그림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때 걸어놓았던 달마 그림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은 밤에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서 소름이 좀 돋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꼭 어릴 때 보면 집마다 왜 달마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집에 있었는데 무섭거든요. 이거 약간 되게 뭔가 영감님의 그 부리부리한 뭔가, 그래서 근데 막 뭐 듣기로는 좋은 거다, 뭐 집을 지켜준다 이런 막 느낌이었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항상 무서웠거든요. 그게 뭔가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람도 내가 선호하는 향이라든지 싫어하는 향이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공중 화장실 가면은 냄새나. 그리고 되게 이런 포근한 데 가면은 향 좋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귀신의 맞춤형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우리 막 그런 기독교에서 막 십자가 꺼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는 것처럼 그냥 보편적인.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가끔 사연 보면은 왜 되게 누가 그 뭐 주기도문인지 그거 외워라, 하느님을 찾아라 했는데 귀신이 막 깔깔깔깔 오히려 비웃었다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런 거 갖다 놨는데 그게 다 막 뒤틀려져 있어. 뒤틀려져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달마 그림도
그런 짜잘짜잘한 귀신들이 아무튼 선호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공중 화장실 냄새 싫어하고 막 뭐 창고 화장실 냄새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그림이 어쨌든 간에 귀신이 선호하지 않는 그건데, 이제 센 귀신들은 효과가 없죠. 그렇구나. 그래도 뭐 있으면 좋은. 그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두루두루 귀신들한테, 그 보편적인 귀신들한테 선호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집에다가 돌아하지 않나 싶고, 저희 집도 있습니다. 저희 아빠도 진짜 달마 그림 한 요따만한 크기에 금 물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그려진 굉장히 좋은 달마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맞아, 지나가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게 엄청 아끼시는 거라고 아버님이. 그것만큼은 줄 수 없다. 일단 너무 비싼 거다. 그래서 안 주겠다라고 해서 아쉽지비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어른들이 근데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달마 그림이라든지 집에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이 그래도 있으니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걸어두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옛날에 애기 놓고 하면 금줄 치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얘기는 제 방에 호랑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일반인 시절부터 호랑이 그림을 좀 큰 걸 사가지고 제 방에다가 걸어뒀었는데, 정확하게는 거실에 걸어두다가 방으로 바꿨어요. 근데 예전에 그게 누가 보기 되게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호랑이 그림을 사가지고 방에다 걸어둔 거야. 근데 걸어두자마자 그날부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리고 갖다 버렸잖아. 나 생각났어. 나 재밌는 생각났어. 재밌는 얘기가. 제 지인분이 최근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도 되게 엄청 친한데, 미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은 여기서 지내시다가 비행기를 타고 뭐 동부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3일 지내시고 이런 식으로 투어를 조금 하셨던 거야. 근데 어떤 호텔에서 이제 주무실 때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왜 그 뭐지? 그 영화 있잖아. 그 화분 들고 다니는 여자애기 레옹이요? 나오는 여자애가 꿈에 나온 거야. 새까만 단발머리를 하고 그 제 지인을 딱 쳐다보더래요. 그 언니를. 그래갖고 언니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좀 소름 돋네. 왜 그런 꿈을 꾸지? 이러고 그 언니도 신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옮긴 거야. 장소를. 그래갖고 옮겨가지고 새로운 호텔에 가게 된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그래갖고 와, 이 호텔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기 너무 좋다 하고 딱 호텔에 들어갔는데 정면에 바로 마틸다 그 여자의 사진이 빡 걸려있더래. 뭐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마틸다는 아닌데 단발머리에 동양 여자의 사진이 바로 딱 걸려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봤던 애랑 똑같은 애가. 근데 그 언니가 그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전날 그 꿈을 꿨잖아. 그리고 언니가 찜찜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야. 맞아, 소름이 돋았다 했잖아. 근데 그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걔랑 바로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갖고 언니가 바로 그날 연락 와가지고 나 지금 좀 이상하다 이러이렇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그림을 뒤돌아 놓고 잤잖아. 아, 방에 심지어 있었던 거예요? 아, 나 호텔 입구에서. 아니, 호텔 그 객실에 그 방에. 그래, 찜찜하지. 왜냐면 뭐 그냥 약간 일반적인 예지몽이면 그냥 나 이제 꿈인데 이런 기분이지 뭔가 찜찜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웬 동양 여자애가, 그것도 단발머리 새까만 단발머리 한 여자애가 왜 나를 탁 뒤돌아 쳐다보지? 이상해 이랬는데 딱 새 호텔에 그 객실을 배정받아서 가족들하고 와 너무 좋다고 딱 문 열자마자 바로 정면에 그 여자애가 딱 쳐다보더래. 그래갖고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방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못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그 액자를 뒤돌려놨나? 아무튼 뭘 가려놨다고 들었었어.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 하더라고. 난 그럼 숙소 옮길 것 같아. 와. 신기했어 그거는. 그림 얘기는. 저는 사실 그 아까 호랑이 얘기 사실 진짜 놀랬던 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언니 집에 한번 놀러 가가지고 언니 방에 갔는데 언니의 딱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만약에 자면은 정면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호랑이랑 마주보고 자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데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웃기고 막 그
지인분 얘기를 전에 얼핏 들었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도 가위가 안 눌린다고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마틸다 얘기도 신기하고 그 마틸다 여자. 네, 그 단발머리 동양 여자의 얘기는 좀 신기하긴 했어. 근데 그건 좀 그럼 숙소에서 못 자. 이동해야죠 바로. 근데 또 있어요. 그림과 관련된 얘기가. 그 언니가 겪으셨던 얘기인데 네. 그 언니가 신기가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그 언니가 이제 집에 네. 그림을 빌려주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이 PD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네. 이제 그 달마다인지 돈을 내면은 약간 정기권 같은 걸 끊으면은 달마다 그림을 보내주는 작품들 이렇게. 작품들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언니랑 워낙 저랑 친하니까 근데 그 언니가 그 그림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그림이 왔어. 근데 그때부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그림을 찍어서 보내준 거야, 사진을. 근데 내가 봤는데 별로야. 그냥 딱 보자마자 별로야. 그래갖고 언니 이거 꼭 걸어야 돼요? 내가 이랬어. 네. 그때 언니가 근데 이미 신청한 거고 뭐 좀 그 뭐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냥 자기가 과몰입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그렇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그림 있을 때 계속 가위 눌리다가 그 그림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가위 안 눌렸잖아. 그럼 그림 때문에였네.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잠시만 있어봐. 그게 무슨 그림이었지? 내가 지금 헷갈리네. 잠깐만 있어봐요. 그게 나한테 그때 사진 보여줬었어.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받으셨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왜 헷갈렸냐면은 눈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눈. 근데 그게 사람이었나? 내가 지금 그게 헷갈려가지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눈이 딱 그려져 있거든. 근데 이건 좀 약간 사람 눈 같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조가 있는 사진인데 백조 등에 여자애가 타고 있는 사진이거든. 근데 이 백조 눈이 좀 약간 사람 눈처럼 그려놨어. 완전 사람 눈 같아. 근데 벨라 씨도 방금 딱 봤을 때 그림 되게 이쁜데 방금 처음엔 그랬잖아. 그게 예. 없었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처음에는 이 그림 받았을 때 그림 너무 이쁘고 좋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눈이 자꾸 꿈에서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느낌 막 과일 눌렸던 거야. 근데 저는 딱 이 그림 보자마자 굳이 왜 걸어놨지? 언니 이거 꼭 걸어야 돼요? 내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언니도 그때 내가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만 더 참아볼게요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림 빼자마자 나가졌잖아요. 그림 반납했어 결국에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그림하고 이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림에 뭐가 두 가지야. 그림하고 안 맞거나 그림에 뭐가 있거나. 네. 근데 이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워낙 그림도 또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그림을 못 거실까봐 그래서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근데 또 잘 맞는 그림 들어오면은 진짜 좋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운들이 네. 그러면 차라리 어떠한 영향도 안 받으려면 그냥 안 거는 게 아무것도 낫겠네요? 인물이나 어떠한 생명이 없는 걸 차라리 거는 것도 괜찮죠. 어떤 풍경이나 꽃이라든지 그것도 무난하게는 괜찮죠. 그래서 집에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집에 그림이 있었나 이러면서 다 그런 영향들이 있구나. 또 무섭네 그건. 이제 오늘 아마 얘가 나가면 관련된 또 생각들이 떠올라서 사람들이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림과 관련된 얘기들은 재밌는 게 많죠.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실제로 저한테 점 보러 오셨던 분이고 저도 이분 봤을 때 신장 때 얘기를 했던 거 보니까 집안에 약간 그런 신기가 많으신 집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사연 좀 많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이렇게 사연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